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 전일 회의나 다른 어떤 이슈는 아주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의 공약들, 적폐 청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슈 브리핑 4대강 정조준입니다. 검찰개혁 및 또 이전 정부들의 색깔 지우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색깔 지우기는 아니고 비정상화됐던 것을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새 정부의 계획들이 하나씩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의 인선 과정에 대한 호평들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슈 중에서 어제 이제 나왔던 4대강이거든요. 아마 오늘 23일이죠. 오늘 아마 발표를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4대강에 대해서는 아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의 이슈는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지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은 탄핵으로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이제 깊은 장가지들이나 깊은 뿌리들 이런 것들은 하나씩 개혁을 통해서 펼쳐나가겠는데, 이 4대강 부분은 아마 야권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촛불에 의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은 어쩔 도리 없이 그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식적인 사실이었습니다만 4대강은 논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 4대강에 관련돼서는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의 이 새 정부하고의 충돌 과정들, 좀 여권하고의 충돌 과정들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4대강으로 인해서 그 자연과 환경하고 이화공영 지난번에 종목 브리핑해드렸는데요. 이제 그들 종목은 단타식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나 추세식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을 워낙 좋아하고 하는 분들은 그 자연과 환경과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4대강 이슈가 하루아침에 꺼질 이슈는 아니거든요. 아마 올해 내내 이슈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종목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이라 할까요? 잠깐 보면은 자연과 환경, 그다음에 이화공영, 이들 종목군들은 하여튼 단기 변동 및 상승 파동이 어디까지 단기 변동은 뭐 항상 있을 거고, 상승 파동이 어떤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지는 그거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테마주로서는 아주 강력한 테마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화공영의 기준으로 좀 본다면은 항상 이 장대양봉 터지잖아요. 장대양봉 터지고 장대양봉을 눌러버리고 거래량 터진 자리,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장대양봉에 터지고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를 눌러버리면 누르는 자리에서는 뭐예요? 반등 나올 거라고 항상 예측하시면 돼요. 반등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가 작습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 반등 나오는 기준에 있어서 본다면 요 양봉 5,800원대, 어제 이제 7,000원대, 여기서의 단기 변동을 활용한 기준들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연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대량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터졌던 자리, 이렇게 터졌던 자리를 찍어 누를 때마다 반등의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활용해서 단기 변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삼성전자다 LG전자, 전차, IT 대 자동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과 현대해철, 화학 대 철강, 그 다음에 삼성화재 대 NH투자증권, 보험 대 증권. 현재 분명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어도
온전한 어떤 랠리의 상승,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증시 상승의 효과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일부에 쏠려 있으니까요.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빼더라도요, 삼성전자 하나 사실상 빼버리면 우리 증시는 지금 저는 2000포인트대라고 예전부터 되겠습니다만, 사실 2300까지 올라온 힘은 전적으로 삼성전자예요. 전적으로. 어제 제가 이제 종목 브리핑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강력히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번 더 집중 기획식으로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보도록 하죠.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양적 완화 이후에 상승 추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2013년, 14년, 15년 박스, 16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박스죠. 150만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근데 전년도에 130만원을 강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했을 때 좀 수상했었거든요. 그러더니 결국 150만원 돌파하고 나서 흔들어놨지만, 신고가 내고서 흔들어놨지만 뒤집었고 다시 한번 랠리를 강하게 펼치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힘이죠. 저 전적으로 반도체의 힘입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이후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힘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뭘까요? 반도체일까요? 아니죠. 스마트폰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의 그 위기가 스마트폰이었는데, 스마트폰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됐던 거죠. 사실상 이번 양적 완화 2010년도, 그렇죠? 지금 2017년인데 이 시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열풍적이고 혁신적인 신제품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 관련된 것들이 나왔고, 스마트폰의 성장과 더불어서 스마트폰에 또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자사 제품이 워낙 많이 팔리니까 반도체까지 선순환되면 순환이 되면서 강한 상승에 주도를 해줬죠. 요 밑에 뭐냐면 빨간색은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은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그럼 사실상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오는 힘은 스마트폰이라고 보고 반도체라고 본다면 또 하나가 있겠죠. 외국인 지분율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오르고 있다. 1차, 2차 때 자사주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결국 자사주 효과, 친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효과의 힘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의 미래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강력한 성장의 모멘텀이 어딜 거냐? 뭐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시각들은. 그렇죠? 네. 특이하게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전기차 및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중단되고 규제가 되면서 판매가 좀 감소하고 있어요. 주별로는 다릅니다만. 유럽이나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 새 정부 들어와서는 바뀌고 있죠. 새 정부의 정책은 중에 뭐 미세먼지 정책이 있는데, 대책이 있는데, 친환경차 쪽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이쪽이거든요. 삼성전자는 그에 부합하는 어떤 사업에 있냐? 어쨌든 이 삼성도 전장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제품이 있어서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IT의 가전 쪽이냐, 아니면 차냐 이거예요. 소비재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소비재가 될 거냐 이거예요. 저는 IT는 당연히 있겠지만 소위 앞으로 미래의 신성장의 IT의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있는데 얘보다는 얘도 워낙 큽니다만 얘보다는 우선 자동차가 향후 소비재의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카 예를 들면 표현을 하자면 차에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투자의 해석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팩트나 이런 전망들은 다 좋다고 나오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저는 차 쪽이 향후에 소비 심리를 불러일으킬 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제품이라고 봐요. 그 안에 이제 전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IT 기술들도 접목되고요. 결국엔 갑과 을에서 갑이 돼버린 건 차라고 봐요. IT는 그에 관련된 접목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차 생산에 제작에 더 많이 가미가 되겠죠. LG전자, 그러니까 LG전자 지난번에 삼성전 LG전자 얘기해드렸는데 LG전자에 대해서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양적 완화 이후에 딱 1년 상승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스마트폰 성장하는 시기에 LG전자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LG전자는 스마트폰 성장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단호하게. 스마트폰 때문에 LG전자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봐요. 그럼 뭐 때문에 올라오냐?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 오히려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는 시기에서 이 시기에서 이때부터 사실상 LG전자는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틀리죠? 둘 다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막 올라가고 신고가 나면서 외국인이 팔잖아요. LG전자는 지금 사고 있죠. 이제 겨우 바닥 탈출이라고요. 왜 겨우 바닥 탈출이냐? 장기 추세를 이제 돌파한 거니까. 올해. 하락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터닝 포인트라고요. 올해 강력한 터닝인 건 맞는데 계속 랠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뭐냐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결국 스마트폰의 양적 완화 시기부터 스마트폰의 시대가 펼쳤을 때 LG전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LG전자에 대해서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관점인데 뭘 봐야 되냐면 LG전자가 이제 LG전자가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LG전자는 사실상 삼성하고 거의 사업구조가 같잖아요. 반도체 빼면. 근데 이제 LG전자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사업의 전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이 갑의 관점에서 굉장히 성공할 건지 아니면 후퇴할 건지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냐면 LG전자는 결국 자동차 때문에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차 때문에. 네? 무슨 소리야? LG전자가 차를 안 만나. LG전자가 현재 사실상 자동차 관련된 전장 부품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는데 사실상 LG전자는 전기차에 목숨 걸고 있다고 보면 돼요. 기존의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품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쪽에 의해 부품의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세브레 볼트잖아요. 근데 그 볼트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볼트도 오늘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로 인해서 향후에 전기차 관련된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장 쪽 이쪽에 기대감이랄까요? 이 성장성이 같이 기대에 맞물려서 LG전자는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아. 근데 갑은 아니거든. 근데 갑과 을이라는 건, 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완전한 갑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 갑은 결국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여보쇼 뭐 구동 모터라든가 인버터라든가 각종 관련된 부품들 공급을 받아서 이것을 제작해서 자기는 자동차 브랜드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분명 갑은 얘거든. 예를 들면 볼트가 갑이지 LG전자가 갑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LG전자에서 공급하는 이 부품들이 또 워낙 뛰어나면 얘가 또 갑이 될 수 있거든. 야 너만 있냐? 야 벤츠도 있고 말이야, BMW도 있고 말이야. 차 니네 말고도 우리 부품 공급받을 애들 많아. 줄 섰어. 야 너 주고 싶은데 너 저번 나랑 계약 기분 나쁘겠지. 야 니네한테 공급 중단해 버릴 거야. 이게 근데 핵심 부품이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떠한 갑을 사슬 관계에서의 명확함은 아직 없어요. 뭐가 갑인지 을인지는. 하지만 중요한 건 LG전자는 이제 전자가 아니라고 봐요. 스마트폰? 결국 차 부품. 근데 그것이 전기차 쪽이라고 봐요. 이것에 대한 기속적인 성장 랠리가 나오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슈는 타고 있다고요. 나도 전기차에 관련돼 있어 라고. LG전자. 그 기술적으로 역시 스마트폰의 양적 완화 시기에 스마트폰 성장 때 상승은 없었죠. 그러다가 2015년도 16년도 쌍바닥을 만들고 일단 하락세로 터닝하고 지금은 요 좌변에 거래량 고점 저항인식을 하는 자리에서 8만원에서 9만원대 가격 저항을 인식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LG전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쪽이 아니라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 회사의 탈바꿈 전장적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입니다. 자동차의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현대모비스 자동차는 양적 완화했던 시점 고환유 정책 우리나라 맞물렸잖아요. 2009년, 10년, 11년 딱 2년 반 상승하고요. 나머지 기간은 상승 없어요. 박스예요. 하락 추이예요. 고점고점으로 이렇게 돼 있죠. 돌파한 듯한데 올랐다 눌렀다가 이탈했다 다시 반등. 사실상 제자리죠. 외국인들 수급도 정체예요. 그러나 급격한 급감은 없어요. 증가해왔던 게 워낙 큰 매수 금액을 보여줬었던 게 2010년도였기 때문에요. 그 위에 큰 감소는 없고요. 예, 등락만 하고 있죠. 자동차들은 오히려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차 등 이런 기아차들은 외국인들은 수급 안 팔아요. 지고 있다고요. 계속 지고 있거나 매수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뭐 수급의 요인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차 쪽에 향후에 소비재가 가장 많이 팔리거나 소비 심리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품이 자동차 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근데 그것이 친환경 차일 가능성으로 저는 굉장히 높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2010년도, 11년도 분명 2005년도 아니 2007년도만 해도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었겠지만 스마트폰 아니었잖아요. 피처폰이었잖아요. 초콜릿폰이라든가 애니콜. 분명 1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었죠. 앞으로 10년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자동차라고 봐요. 지금은 전기차 중간중간에 조금 종종 봅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주유소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해안이고 해석이잖아요. 뭐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을 보는 건데 저는 자동차와 전차 이 군단들의 흐름을 보고 종목별 이슈를 체크해보면 결국 외국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전기차 관련된 것이 친환경 종목들이 그 제품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엄청난 성장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차 군단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무게감은 차 쪽에 있다고 봐요. 그 LG전자는 성격이 중간 성격이라고. IT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자동차 쪽이라고도 얘기해주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삼성전자는 근데 그냥 IT라고 봐야죠. 뭐 전자가 뭐 하만 인수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삼성이 전장 쪽이나 이쪽에 빠르게 가고 있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화학. 저는 화학 섹터를 원래 좋아합니다. 2013년도에도 롯데케미칼 빠졌는데도 겁 안 내고 걱정 마세요. 계속 사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매수해서 바닥에서도 최저 바닥에서도 추가 매수를 완벽히 해냈었던 시점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은 화학주 좋게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화학주 좋게 안 봐요. 화학주는 뭐 경기 성장하고 모멘텀이 살면 가장 기본적으로 터닝포인트 보죠. 올라가는 기본은 할겠죠. 물론 기본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기본은 할 수도 있어요. 밥값은 할 수도 있어요. 화학은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화학 세탑을 매우 긍정으로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바로 친환경이라는 얘기 때 친환경 소재들 때문에 제가 눈에 있지만 범용 제품의 그 석유화학 제품 회사들은 아니다. 친환경 소재를 계속 개발하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중국의 자금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거거든요. 왼쪽에 지금 보면 오르고 내리고 기준선에서 반등 나왔다 전고점 살짝 넘었다 다시 내려왔죠. 지금 여기랑 비슷하다고. 외봉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리바운딩이 나와서 어제 좀 강한 반응 났죠. 저는 그래도 이거를 리바운딩 강세로 보지 요 전환점 다시 말해 이런 전환점에 추세를 눌림목의 추세 전환점이라 생각 안 한다고요. 이 리바운딩이 나왔다가 다시 대밀릴 가능성을 보는데 수급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화학은 성장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기본 정도 밥값은 하고 다니겠지. 그러면 뭘? 소재 산업소재 중에 철강은 저는 대박이라고 봐요. 예? 철강 안 좋다면서요? 누가요? 자꾸 반덤핑 얘기 나오고 뭐 중국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이제 화학은 중국하고의 공급 과잉 문제의 경쟁 구도로 들어갔다면 철강은 그 전에 겪었잖아요. 이거가 이제 해소 국면에 있고 또 하나는 철강이 지금 자국들의 각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특히 미국이겠죠.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부진하고 좋지 않은 무역 환경인 건 맞습니다만 전 철강에 대한 포커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단기적인 것들이고 향후에 철강도 자동차의 친환경 차 그리고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 외적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철강 수요는 급증할 거라고 봐요. 그것은 아프리카의 성장도 마찬가지 도시마의 아프리카의 성장도 그렇고 또 이 아시아권에서의 동남아시아 중 아시아권도 그렇고 또 하나 방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차와 방산 그 다음에 개도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신흥국들에서의 수요는 증가할 거라요. 근데 이 철강 기술이 고급 기술이거든요. 뭐 싼 저가 철강들이야 뭐 관계가 없지만 이게 맞물리면서 철강 산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현대해철 봐야 된다고 봐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요. 얘는 현대차 그룹의 성장했던 것과 동일한 밸런스를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쭉 빠졌죠. 지금 1바닥, 2바닥, 3바닥을 전년도에 3번을 만들었다고요. 외국인 수급 쭉 들어옵니다. 지금 저항점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험하고 증권인데요. 삼성화재 보험은 항상 기본 밥값을 합니다. 증시가 올라가면. 뭐 양정할 때도 계속 기본 밥값을 해줬잖아요. 많이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험주들은 사실 투자 관점으로 크게 매력은 없어요.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으니까 기본은 해요. 항상 증시만큼. 그럼 그럴 바에는 뭐 레버리지 하는 게 낫겠지 뭐. 코덱스 인덱스 인버스 저 코덱스 200이라든가 레버리지 기본 밥값 하는데 최근에는 2015년 고점 나온 다음부터 대밀려고 있거든요. 전 사실 보험주가 쌍봉 만들고 계속 대밀려고 있는 하락 추이를 있거나 박스 하락이 눌림이라고 봐요. 수급도 외국인은 쭉쭉 빠져요. 왜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을 좋게 안 보냐라고 한다면 바로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고령화가 아니라 내가 나이 60이고 내가 나이 70인데 지금 보험 들어서 뭐 할게요. 보험 들어주지도 않아. 아니 30대 40대 30대 40대 때 보험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면 30, 40대가 계속 줄어드는데 자녀보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고령화에 대해서 수혜라고 저는 안 봐요. 왜? 일본을 보면 알거든. 보험제도는 전 시각이 좀 부정적이에요. 투자 관점으로. 지금 기저도 쌍봉 만들고 저항 인식이에요. 증권주는. 보험하고 증권 있어요. 증권주는 긍정으로 봐요. 왜? 이 소득 재분배라고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금 얘기가 나올 건데 세금 얘기는 다음에 한번 제가 더 짚어드릴 거예요. 금융소득에 대해서 하여튼 자산소득이 많은 분들은 민주당을 사실 자산이 많은 분들이나 자산소득이 많은 분들 중에서 민주당이 좋긴 하면서도 씁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이번에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되면 임대소득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 세금이 늘어날 거, 종합소득이라든가 또는 금융소득이라든가 늘어날 거는 뻔할 뻔짜였거든요. 세금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증권주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이 있죠. 이거랑 그 다음에 우리 증시의 GDP 3만 불. 소득 재분배는 얘기 뭐냐? 바로 주주 친화 정책, 기업의 투명성 이런 것들도 같이 거기에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GDP 3만 불을 뛰어넘는 부분, 임금소득 증가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의 증권주들이 그리고 이 증권주들은 과거 일본의 노무라증권 성장하듯이 대형증권사들의 성장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요. 근데 외국인의 지분율도 증가합니다. 현재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뭔가 아직 찜찜한 2300이지만 화끈한 어떤 저점 포인트가 말은 못하겠지만 눌림목이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뭐예요? 주도적인 성격과 투자의 포인트를 찾아놓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사실 오늘 나온 거죠. 증권주나 철강주는 또는 자동차 관련주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쪽이에요. 이쪽은 밀리면 조정이 올 때는 계속 조정시 매수의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 시장의 어떤 준비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S1. S1은 내수주들인데 이거는 내수주들 있죠. 뭐 KTNG라든가 S1이야. KTNG인데 KTNG라든가 S1 다 이래요. 제약주, 음식료주, 화장품주 쭉 빠졌다가 리바운딩이 지금 나왔잖아요. 3, 4, 5월 달에. 리바운딩 수준일 뿐이에요. 리바운딩 나왔다가 재하락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재 반등의 고점에서 얘네들은 그냥 빼는 게 나아요. 내수주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수주들은 그냥 빼는 게 낫다고 봐요. 얘네들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저점을 깼을 경우에 거기서 한번 뭐랄까요? 관심 있는 내수주들을 체크해보는 게 낫고 지금 내수주들은 강한 반등이 한두 달 사이에 이어지고 있지만 몇 달 사이에 이어지고 있지만 빼는 게 맞다고 봐요. 강력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자, 지수 전략으로 갑니다. 지수는 뭐 계속 이 관점 보시면 돼요. 삼각지 맥점에서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지금 어제 오나니까 좀 더 올랐다가 왔다리 갔다리 되겠죠? 이 흐름에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진짜 시황 여기까지입니다.